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록이 만난 사람의 진행자 강병록입니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또는 성과를 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사람일까요? 오늘 모신 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을 이끌며 수많은 리더를 길러내고 교육과 경영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 오신 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조성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조성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스승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교수가 꼭 스승인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스승과 오늘의 스승의 정의는 많이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스승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스승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스승이라고. 그런 제자들 실제로 많이 있으시죠?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네, 뭐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전화가 오면 제가 많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과연 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전 상당히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 생각이 낫다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의 교수님을 만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 한 방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 강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취지가 지금 저의 정체성, 즉 교수라는 정체성을 만들게 된 어떤 전환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가 유학을 하게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97년도에 현대상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직장인으로 살았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유학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것이 저의 정체성을 이제 교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준 하나의 계기라고 보고 유학을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예요. 그렇죠.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또 그다음에 교수가 되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전환한 그런 그 하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인사관리, HR 분야거든요. 인사관리.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인사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업무적으로. 그런데 제가 유학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시간 강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인사관리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학과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전혀 뭐 베이스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정말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부하고 하는데 재미도 들고 또 그때 공부한 내용을 유학 갈 때 에세이라든지 이런 데 써서 결국 미네소타 대학의 HR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드미션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유학을 가게 됐고 인사관리를 가르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전환점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가 지금 인사관리 전공하는 교수가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이 좀
이 선택과 저 선택이 있었는데 이 선택을 함으로써 많이 인생이 바뀌었겠다라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그렇습니다. 뭐 과정이니까. 사실 선택이 많죠. 예. 그런데 좀 큰 선택 예. 이걸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대학 갈 때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느 대학 갈 거냐. 요게 이제 가장 그 고민이 되는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뭐 몇 개 넣고 이런 것도 없었어. 딱 하나 선택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선택한 거예요. 아. 이게 고려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가니까 우리 학과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 한 10%뿐이 안 돼요. 다 지방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 고대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교풍이나 학풍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고 굉장히 뭐랄까 좀 야성적이고 화끈하고 또 남자답고 뭐 이런 그 학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게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고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네, 그렇죠. 우리 강생도 예,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선택은 제 배우자 선택입니다. 네, 뭐 저가 인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뭐 여러 여자분 중에 선택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지금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예. 이분은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다 응원해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될지언정 어쨌든 응원해줘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큰 힘이 되죠. 그렇죠. 하는데 자꾸 뭐 그건 뭐 왜 하냐 안 되냐 이런 잔소리를 하면은 좀 제가 아무래도 결정하는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 것 같아요. 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선택이고 마지막으로 큰 선택은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4년도에 가천대학교에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그때 제안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교수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됐습니다. 특히 저희 또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들어오는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천대학교에 와서 우리 여러 또 학생들도 만나고 예.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특히 이제 한국의 이 대학 사회라는 게 지금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에게도 아주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교수 생활은 되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네. 대학을 선택했을 때, 또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또 대학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한국이냐 미국이냐. 예, 요게 큰 그게 제일 큰 세 가지군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면 리더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또 그걸 극복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뭐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가지고 리더로서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좌절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이제 어떨 때 특히 그러냐면 예, 리더는 어쨌든 어떤 성과를 요구받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제 능력으로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어. 제 능력 밖에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요구받을 때 참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이 조직에서 저는 조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조직을 위한 의사결정이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의사결정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따라줘야지 뭔가 일이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조직 구성원들은 별로 탐탁치가 않고 이걸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걸 설득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까 물으셨는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100%다 달성하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특히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학과에서 예. 우리 학교에서 어떤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그게
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 인증 받으려면 뭐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인증을 받는 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분들도 따라옵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그 조직을 위한 거라는 거를 그분들도 느끼게 되고. 예, 제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네. 이게 아주 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딱딱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좀 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야가 경영이니까 예. 이제 경영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교육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교육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항상 고민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드는데 이제 경영이라고 하면 저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학교를 생각해 보면요. 예.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수들, 또 직원들, 또 여러 다른 여타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또 그 예. 가치를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학교에서만 꼭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삶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학교 교육에 좀 국한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최근에 뭐 MZ 세대들이 우리 저 회사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예. 뭐 자기만 알고 협업을 잘 못하고 뭐 이래가 굉장히 사실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정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졸업을 하고 조직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그렇죠. 젊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또 사회에 나와서 적절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다. 네. 좋은 말씀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는 또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네.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점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뭐 리더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참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분들도 많이 뵀는데요. 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성공하는 리더는 결과를 만드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주영 회장이나 또는 이건희 회장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과를 내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예. 또 훌륭한 리더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낸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과를 내도록 합니다. 예. 이게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사실 좀 존경하는 어떤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책 읽으시고 독서 좋아하시고 또 이런 무슨 배우는 자리 많이 나가시고 자기 개발.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 또 자기 성찰 자기 성찰.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훌륭한 리더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성과를 내되 독불장군식이지 않고 조직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또 자기 개발을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는 네. 아, 네. 정리가 잘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AI 시대에서 AI 계속 얘기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앞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AI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세상은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경영자들은 그 미래를 앞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놀라운 게 1970년대 이때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 반도체 지금 이 시대가 올 거를 미리 내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 저기 반도체가 뭔지도 모를 때 반도체 만들어야 된다고 한 그 해안. 저는 그거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예. 아까 리더 성공하는 리더들은 학습을 예.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자꾸 빨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는 결국은 세대가 달라지는 거. 내가 살던 시대와는 다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들과는 다르고.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세대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 이 능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많은 경영자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미래 시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소통해야 돼요. 네. 리더가 돼야 그러니까 뭐 되겠죠.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앞으로 변화하는 세대에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볼 네. 것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을 본다는 게 이제 사람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긴 신입사원을 뽑는 상황이 다르고 네. 내가 뭐 또 내가 어떤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때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저는 계속 사귐을 계속 해야 될 사람 한마디로 친구가 될 사람을 어떻게 예. 고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실된 사람. 진실된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는 안 만나요. 예. 그게 어떤 의도였는지 상관없이 저에게 진실되지 않게 하는 사람, 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만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편함을 느껴야 돼요. 또는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하고 좀 계속 더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 막 한 시간이 한 3시간 지났네. 이런 사람을 저는 친구로 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아무래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 좋지. 나를 허투루 여기고 뭐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내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주 교수님 스타일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셔서 네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벌써 네네.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릴 순서입니다. 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꼭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그래요. 얘기하고 제가 이 싶습니까? 얘기하면 또 꼰대가 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어떤 지금 그 학생이 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지금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좀 더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지금 역량이 부족하다, 자기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금 가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보고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그쪽에서 판단할 거다. 왜 벌써부터 너 자신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준비가 덜 됐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자기 어떤 한계를 만들지 말고 예. 또 핑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또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거를 정말 너무나 요즘에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진지하게 또 차분하게 또 때로는 어떤 열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네, 모습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좀 네. 인상적이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은 말이 아니라 또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 또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아주 좀 마음에 아주 저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다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지는 참 네.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네. 또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네, 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예,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조성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록이 만난 사람,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음에도 더 뜻깊은 뜻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만난 사람 강병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